여기 보십시다. 자, 이제 화학이 이제 끝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무엇이냐면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보게 되면 일단 교재에다 동그라미 좀 쳐줄까요? 유효핵전화.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거기서는 윗줄 한번 수소원자라는 말에다가도 한번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다전자 원자에다가도 또 밑줄 한번 또 그어주도록 하십시다. 자, 밑줄 긋고 여기 좀 볼까요? 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하고 다전자 원소를 나누는 이유는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말의 뜻은 전자의 개수도 몇 개이다? 전자의 개수도 한 개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잠깐만 그려본다면 플러스의 전하에 띄고 있는 원자핵이 1번인데 전자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겠지만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한번 써볼게. 그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줄이냐면 핵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하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을 말하는구나 라고, 시험이 여기 봐야지 라지 F라고 쓸게요.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여러 개의 전자인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자, 이제 베릴륨을 볼게요. 베릴륨. 원자 번호가 4번이 되겠지? 그렇다는 말의 뜻은 전자의 개수도 4개여서 중심 원자에 4개가 있고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2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 수소 원자를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 들어있는 이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는 플러스 1이 전자 하나를 당기는 거고 얘는 플러스 4가 전자 하나를 당기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4F여야 되는 거지. 1이 당기는 거랑 4가 당기는 거 당연히 4배 세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실제 요 핵전하 당기는 힘 줄여서 우리는 핵전하를 측정해 보았더니 이 실제 핵전하 값이 4F보다는 작은 값이 측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봤더니 아주 간단하게도 여기 같은 껍질에 전자가 있고 안쪽 껍질에도 전자가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전자간 반발력. 자, 이제 힘이니까 방향을 설정해 볼게요. 실제 핵전하는 얘를 당기는 건 이쪽으로 당길 것이야. 그런데 반발력은 서로 밀치는 힘이잖아. 그래서 방향이 반대가 되지. 얘는 당기는 힘은 안쪽 방향이고 얘는 바깥쪽 방향. 그래서 이 전자간 반발력을 스몰 f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해 보면 어때? 실제 핵전하는 이렇게 측정이 될 거예요. 4F에서 빼기 요 전자 간의 반발력 값을 빼주어야 실제 전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 전자들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핵전하를 상실시키는 요것을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기로 하였다라는 거네.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실제로 어때? 실제 핵전하를 우리는 핵전하 당기는 거에서 가려막기 효과까지. 그래서 얘를 요 세 아이들을 교통 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실제 핵전하를 좀 더 용어를 바꿔서 유효 핵전하 라고 하고, 여기서 실제로 당기는 이 값에다가 무엇을 빼기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면
유효핵전화가 나옵니다 라고 보는 것이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어렵지는 않고,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보니까 여기서 전자들을 보게 되면 두 종류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랑 그 다음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했었을 때 이 가려막기 효과인 전자 간의 반발력을 스몰 f, f1 그 다음에 이를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자. 방해하는 거야. 이 스몰 f1, f2는 방해하는 건데 딱 그림상 보면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저 핵전하가 있고 반발하는 건 같은 껍질이 반발하는 게 셀까? 안쪽 껍질에 있는 게 반발하는 게 셀까? 아무래도 안쪽 껍질에 내가 중간에 사이에 껴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해하는 게 조금 더 세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이라고 나오는데 유효핵전화의 주기성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외우는, 이쪽 단어는 생각보다 외우는 것보다는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때 같은 주기라는 말을 쓸 거고 플러스 원자 번호가 증가할 거예요. 원자 번호가 증가. 자,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해석해 보자. 같은 주기라는 말의 뜻은 껍질 수가 어떠하다? 껍질의 개수가 동일해요. 일단 껍질 수가 같은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되어지고 and 전자수도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이쪽으로 와볼게. 이렇게 양성자가 전자를 당기는 걸 핵전화, 전자 간에 반발하는 것은 가려막기 효과라고 했을 때 양성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핵전화가 어떻게 되어진다? 핵전화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정신 차려 아침 일찍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졸면 어떻게? 전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가려막기 효과도 어떻게 되어진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둘 다 당기는 힘도 증가하고 밀쳐내는 것도 증가해.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써볼게. 얘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얘는 10, 20, 30, 40씩 증가한다면 얘는 증가하긴 하는데 1, 2, 3, 4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둘 다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전체 값으로 봤을 때 얘가 이 양성자의 증가에 의한 핵전화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여기 해석할 거야. 이제 이렇게 같은 주기에서 같은 껍질이라는 개념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둘 다 증가하는 게 맞아. 하지만 얘의 증가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되어진다? 증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가 유효핵전화 라로 봤을 때 지금 요것만 볼게요. 이 핵전화의 증가만 보게 되면 핵전화의 증가는 얘가 되는 거야. 핵전화. 그런데 유효핵전화는 가려맞기 때문에 그거보단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떤 특정 원자 번호에서 핵전화보다는 유효핵전화 요만큼 작은 이유는 요게 누가 된다? 바로 가려막기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석만 잘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용어들, 유효핵전화라는 것은 요 두 가지, 핵전화와 가려막기 효과가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밑에 133페이지 밑에 좀 넉넉하게 되어 있죠? 필기 좀 해주실까요?